여러분, 오피서라는 단어 정말 익숙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경찰관부터 군 장교, 심지어는 CEO까지 전부 가리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 오피서의 숨겨진 뉘앙스를 속 시원하게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숙제 같은 건데요. officer라고 하면 보통 경찰관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영어 실력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피서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법, 군대, 그리고 기업에서 각각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엔 비슷한 단어들과 비교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순서, 어피서의 핵심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를 이해하는 게 모든 활용법을 마스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오피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라틴어 오피슘, 즉 의무나 봉사라는 뜻의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핵심은 바로 권한, 책임, 그리고 공식적인 임무,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든 공식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딱 부여받은 사람, 그게 바로 오피서의 가장 기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의 설명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분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오피서들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police officer, 바로 경찰관이죠. 이분들은 법을 집행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시민들을 보호하는 공식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분들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모습, 이게 바로 경찰관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권한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단순히 그냥 길을 안내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이 공식적인 권한이라는 느낌,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오피서가 있죠. 바로 customs officer, 세관원입니다. 공항이나 항구에서 수출입 물품을 관리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요. 이분들 역시 국가의 법과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오피서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세관원이 화물 내용물을 검사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식적인 임무인 거죠. 개인의 짐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규정을 집행할 책임을 지는 역할. 이것이 커스텀스 오피서의 핵심입니다. 자, 이 분야의 마지막은 시큐리티 오피서, 우리가 보통 보안 요원이라고 부르는 분들입니다. 경찰관이 공공 전체의 안전을 책임진다면 보안 요원은 특정 건물이나 시설, 정보 같은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찰이 공공의 질서를 지킨다면 보안 요원은 특정 구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예문에서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소속된 조직이나 시설의 규칙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오피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법과 질서에 관련된 오피서들을 봤는데요. 이제는 영역을 좀 넓혀서 군대 같은 위계적인 조직 안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밀리터리 오피서는 군대의 장교를 말하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병사들을 이끌고 지휘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리더, 바로 그런 존재죠. 계급 체계 안에서 공식적인 직위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예문에서처럼 군대에서 오피서가 된다는 건 정말 그냥 진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져요.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지휘관으로서의 권한과 부하들을 이끌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과정이거든요. 이 공식적인 지위라는 느낌이 바로 오피서의 핵심입니다. 물론 모든 장교가 다 똑같은 계급은 아니겠죠? 주니어 오피서라고 하면 말 그대로 경력이 좀 짧거나 계급이 비교적 낮은 분들을 말해요. 우리말로 하면 하급 장교나 초급 임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주니어 오피서들은 주로 현장에서 아주 실무적인 책임을 맡게 되는데요. 예문에 나온 것처럼 신병들 기본 훈련을 담당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계급은 낮을지 몰라도 이분들 역시 훈련을 지휘할 권한과 병사들을 이끌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명백한 오피서인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서 비즈니스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오피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최고 경영진을 뜻합니다. 기업의 오피서는 마치 군대의 장교처럼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CEO와 CFO죠. CEO는 회사의 모든 걸 총괄하는 최고 경영 책임자, CFO는 회사의 돈 흐름을 책임지는 최고 재무 책임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Chief라는 단어예요. 각 분야의 최고 책임자라는 의미를 딱 담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컴퍼니 어피서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건 CEO나 CFO뿐만 아니라 회사의 특정 부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임원이나 간부를 전부 아우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회사에 금융위기 같은 아주 중대한 상황이 터졌어요. 그때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바로 이분들이 컴퍼니 어피서입니다. 주주나 이사회로부터 회사를 운영할 권한을 위임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공식적인 임원들인 거죠. 자, 어피서가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다른 단어들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미묘한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CEO는 익제큐티브에 속하지만 경찰관을 익제큐티브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익제큐티브는 주로 기업의 경영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라서 그래요. 또 매니저는 어떨까요? 이 단어는 팀이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이라 어피서가 가진 어떤 법적이고 공식적인 권한과는 거리가 좀 있죠. 결국 어피서의 핵심은 조직이 부여한 공식적인 직위와 책임에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어피서는 분야가 어디든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핵심 의미가 공공 분야에서는 경찰관으로, 군대에서는 장교로, 또 기업에서는 CEO 같은 임원으로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거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떠셨나요? 이제는 뉴스나 영화에서 어떤 종류의 어피서가 나와도 그 맥락과 뉘앙스를 자신 있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즐거움,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계속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